한동훈, 윤석열의 만남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개무시를 당한 거죠. 네. 관련된 기사들 보고 어떤 면에서 개무시를 당했고 한동훈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4시 54분쯤 이 한동훈과 윤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에서 시작이 돼서 6시 15분까지 81분간 진행이 됐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윤 대통령은 테이블에 양손을 뻗어 얹고 나는 너에게 절대 밀리지 않겠다라는 듯 잔뜩 노려보는 것 같은 표정이 담겨 있습니다. 아, 사진이 그거네요. 너 이 새끼, 너 씨. 어디 한번 얘기해봐. 이 씨, 그만. 아니, 형, 그게 아니잖아요. 딱 이 느낌이네요. 사실 둘이 나눈 얘기는 뭐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떤 면에서 윤석열이 대놓고 개무시를 했냐. 일단 밖에다 세워놨어요. 25분 동안은. 아, 이거 푸틴이 하던 짓인데? 네. 일부러 약속에 25분을 늦게 나왔는데, 그럼 뭐 응접실 같은 데 앉아있으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럼요. 예. 길바닥, 정원 바닥에다가 혼자 세워놨습니다. 이거 산책 좀 해. 응. 뭐 산책을 어떻게 해요? 혼자서 뻘쭘하게 25분 동안 서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뒤늦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야 같이 산책하자 라고 산책하는 사진을 한 10분 찍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액션으로만.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 손으로. 아무런 대상. 그럼 또 손만 보고 있죠, 한동훈은. 근데 모든 사진 안에서 한동훈은 뒷모습이거나 옆모습으로. 그러네. 윤석열은 정면인 각도로 해갖고 사진을 쭉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같이 산책을 하면 단둘이 걸어야 되잖아요. 윤석열은 수혜원을 데리고 가는데 한동훈은 혼자서 삘레삘레 따라간 거죠. 그렇게 한 10분을 걷고, 그러니까 정원 이쪽에서 이쪽까지 걷는 사진을 찍고 나서 자, 이제 들어가자 라고 룸에 들어간 겁니다. 룸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 근데 여기 되게, 여기 사진 속에 보면서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이거 약간, 으시시하고 뭔가 이렇게 아늑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취조 당하기 딱 좋은 느낌인데? 어디 도망도 못 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게 테이블이 되게 길어요. 테이블이 굉장히 긴데 의자도 그렇고 테이블의 모양도 그렇고 뭔가 회의를 위한 어떤 목적보다는 이거 뭐 좀 구내식당에서 길게 붙인 식당에 앉은 그 게 아닌가 느낌이라니까? 그런 거고 뭐 주변에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뭐 손님을 접대하겠다는 맘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손님을 취조하겠다는 느낌이지. 내놓은 음료도 뭐 다이어트 콜라하고 그냥 물만 한 잔 줬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둘이서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다가 정진석이를 앉힌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윤석열은 한동훈의 정면에 앉아가지고 한동훈을 보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얘가 앉은 걸 보면 정진석의 정면에 그래. 앉아서 한동훈은 옆으로 삐져나와서 앉아있는 거야. 옆에. 아니, 이거는 뭐지? 이 의도는 뭘까? 그러니까 대놓고 무시를 한 거죠. 메인 손님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중대하게 할 말이 많다 그랬잖아. 좀 만나서 중대하게 할 말이 많다 그래가지고 한동훈은 나름대로 색깔까지 깔맞춤해갖고 빨간 파일을 여기 봐봐요.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따라오는 사람 중에 한동훈 수행원 한 명도 없고 다 윤석열 수행원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한동훈 같은 경우에 그 찻잔 자리, 그 차 마시는 자리에서도 할 얘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파일을 준비를 해와요. 네, 내가 이 얘기 꼭 해야지. 오늘 형 만나서. 꼭 형한테 가갖고 안철수가 문서에 집착하듯이. 그렇지. 이거 안 가지고 가십니까? 내가 오늘 형한테 이걸 보여줘야지 하고 파일을 여기다 꺼내놨는데 윤석열은 필기구나 메모지 한 장이 없이 그냥 맨몸으로 앉아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 맨몸도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겁박하듯이. 그런 상황에서 저 파일은 열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열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이렇게 손은 계속 가 있어. 손은 이거 언제 계속 열어야 내가 어느 되지? 타임에 열어야 되나 이러면서 못 열고 있는 거죠. 이래놓고 시간을 다 때운 거예요. 별 얘기 한 것도 없이. 뭐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는데, 대화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서 정확하게 이게 실제 대화다라고 얘기한 애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가면서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미 3가지 요구한 거는 다 거절이야. 근데 뭔가 당부를 했대요. 그러면서 저녁 때 발표를 해줘라. 그러니까 만남에 대해서 발표를 해줘라 하는데 한동훈이가 어떻게 했다? 그냥 집에 갔어요. 갔대요. 네. 영수회담이 끝나고 나면 기자들도 있을 것이고 당에서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둘이 뭔 얘기했나? 건이 빵 보내기로 했나? 이혼하기로 했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궁금한 게 있었을 건데 당대표가 그냥 집에 갔답니다. 당사를 간 것도 아니고 기자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갔다는 거예요. 뭔 얘기야? 그만큼 본인도 할 얘기가 없을 뿐더러 뭐 특별한 어떤 무게감 있는 만남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라도 발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아침에도 오전 일정을 다 취소하고도 아무런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놓고 한 대표 무시하기가 맞는 게, 훈도시를 진짜 대놓고 망신 준 게 맞는 게, 윤석열이 요때도 그냥 차담회를 한 이유가 요거 끝난 다음에 추경호랑 그 국힘당 의원들 만찬 있었는데 거길 갔대요. 그러니까 얘는 차맥이고 지는 그러니까. 지 사람들한테 가갖고 야 내가 물 먹이고 왔어. 우린 술 먹자. 이거 그렇게 된 되는 거 거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 형이랑은 얘기할 수 없다. 형이랑 얘기할 단계가 지났구나. 우리 관계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이를 빡빡 갈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산 중이겠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 똑같네. 명태균이랑 이준석이랑 짜고 난 살고 나머지 죽이는 걸로 짰는데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한동훈도 사실 김건희랑 윤석열을 치고는 쉽지. 근데 얘네들은 공범이었잖아. 공범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직접적인 권력이 걔네 김건희한테 있으니까.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부글부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정면 승부는 불가능해. 정면 승부를 하게 되면 자기도 약점이 있으니까 같이 죽는 승부를. 줄 아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저는 살고 어떻게 김건희, 윤석열만 죽일까라고 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줘요, 뽀빠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플라워?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우리 플라워는 절대 안 도와주지. 플라워한테 가서 충성 맹세하면 되지. 아니지. 플라워는 사실은 동훈이가 더 미울 거야. 왜냐면 김스타가 동훈이 직계야. 그렇지. 그치. 사실은 자기를 그렇게 마약으로 엮은 김스타. 그 걔를 그렇게 걔 엮어라고 시킨 애가 한동훈이야. 그래서 지금 이제 뒷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그 당시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지금의 최순실을 감옥에 보내갖고 경제 공동체인 경제 공동체 박근혜를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삼성의 뇌물죄가 인정돼야 되는 게 필요했어요. 네. 근데 죽어도 이재용은 거기에 협조를 안 했습니다. 네. 자기는 뇌물을 줘본 적이 없고, 개인적인 뭐 선물이었고, 직접적으로 업무랑 연관해갖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걸로 버티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특검이, 이거 탄핵 못 시키면 안 되는데, 이거 괜히 섣불리 쑤셨다가 이제 나중에 보복당하는데,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장시호를 통해갖고, 오빠, 이번에 약 좋은 데 나왔어. 삐에로 인형 쓰고 우리 한번 맞으러 가자. 요 작업에 걸려들어가지고, 결국은 엮인 거고, 프로포폴로 해갖고 영철이한테 엮인 거고, 그렇죠. 경찰이 진짜 어떻게 알고 쫓아와갖고, 피 묻은 주사기까지 전부 다 확보를 했다. 뭐 이렇게 해갖고 협박을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면서 이 지금에 있는 탄핵 국면 안에서
이제 책임을 지게 된 거란 말이야. 재용이가 깜방을 가게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재용이는 그냥 아유 내가 그냥 너무 기분이 꿀꿀해갖고 그냥 그 평소에 있던 그 시부님 말 듣고 내가 거기를 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게 한동훈 직계가 그렇지. 여자친구하고 뭐 여자친구라고 그래야 되나? 거지. 아무튼 엮어갖고 나를 이렇게 잡았구나라는 거를 불과 한 7, 8개월 전에 알게 됐잖아. 그거 불과 그때 알게 된 게 그때 아니에요? 아니, 뉴탐사가 이거 그렇지, 빵 뉴탐사가 터뜨렸을 때 플라워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방송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거는 다 재용이를 엮기 위해서 작업을 친 거다. 그래서 참으시면 안 된다. 그렇지. 조만간 플라워 오빠 참으면 안 돼. 이런 거는 절대 참으시면 안 된다. 조만간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8개월 전에 얘기했잖아. 6개월인가 8개월 전에. 그러면 플라워 오빠가 우리 얘기를 듣고 움직인 거예요? 우리 얘기를 안 들었어도 네. 이미 보고가 들어가지. 그쪽에서도 우리 방송 다 듣는데 결과적으로 프로 오빠가 그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조만간 이 정권에 큰 거 터진다고 했잖아요. 큰 거 터졌잖아. 그러네요. 심지어 삼성은 쏙 빼고 깔끔하게 그러네요. 직접적으로 한 것 없이 지금 그러네요. 이 상황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래요. 플라워 오빠 끝까지 한동훈과 손 잡지 말고 한동훈은 오빠를 정말 감옥에 쳐넣은 엮어놓은 대천 불구의 원수니까 한동훈하고도 절대 손 잡지 말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 흔쾌하게 성사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은 쫄 수밖에 없는 거죠, 김건희는. 아니, 저애들이 만나갖고 뭔 얘기를 하려고? 진짜 진지하게 탄핵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아니면 특검을 통과를 시키려고? 요 걱정을 하게 될 거라는 거지. 저는 이번 기회에 한동훈에게 용기를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우리 대표님은 사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아유, 한 대표 마음고생 심하시죠? 네. 오늘 보니까 그냥 갑바도 많이 줄어 보이네.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갑바 사이즈 똑같은 건데. 응? 아니,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갑바도 작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정치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 이번이 기회야. 그러니까. 넌 명이 안 묻었기 때문에 네 안에 당내에 있는 이 대선 주자 오세훈을 비롯한 원희룡을 비롯한 나경원 이 홍준표 이 국직국기관 애들에다가 준석이까지 달아가지고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너밖에 안 남아. 너의 대세론이야. 그러니까 한동훈밖에 안 남네 진짜. 왜냐면 오세훈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이준석 다 보내면 진짜. 그리고 그렇게 깔끔하게 보내고 나서 우리 둘이 대선 치릅시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6대3인데, 뭐 좀 기어 올라와 봐야 6대3인데 많이 해봐야 55대 45 된다고 치더라도, 그건 늘 있던 구도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한동훈 대표 자신의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용기를 주면, 저는 한동훈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최종으로 한동훈만 정리하면 되니까. 응? 그렇죠. 차도살인지계 EJ 이거를 이제 우리가 펼칠 때가 됐다는 거죠. 왜? 어차피 현재 있는 민주당의 의석수 갖고는 탄핵이라든지 지금에 있는 어떠한 반란표가 힘들어요. 거기다 이제 준석이까지 저쪽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12표 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1표, 12표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11표, 12표를 구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파밖에 없어요. 친한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둘 만남을 통해가지고 저는 진짜 급진전된 많은 얘기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 복잡한 상황들 한 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끌어다 쓰십시오. 이런 거 제안 가능하죠. 명태균, 김건희 관련한 특검 추천권도 저희가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이쯤 되면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부탁하기보다는 한동훈이 매달리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대가리가 있다며.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이가 멍충하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갑자기 이제 갔다 오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안했단 말이야. 그럼 보통 핑계를 대요. 무슨 뭐 사안을 정하고 만나야 된다는 등, 뭐 언론에 비공개해야 된다는 등. 맨날 사안을 달았다. 이번에는 그냥 바로 콜. 다이렉트 콜이 나온 거야.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한동훈은. 응? 이재용을 왜 플라워 오빠라고 하냐고요? 장시호가 이재용을 플라워라고 불렀어요. 예. 간호사들 사이에 응. 그 특급 고객이라고 얼마나 많이 챙겨주셨겠어요. 정말 꽃 같은 고객이잖아요. 꽃보다 재용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병원에서 우리 용희 오빠를 플라워라고 이렇게 코드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 플라워 오빠가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다. 이 큰 그림이 나는 다 플라워 오빠의 어떤 결단에 따른 우리 이 삼성의 똘똘한 직원들의 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현실인데 안타깝다면 대한민국의 똑똑한 사람들은 왜 다 플라워 밑에 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좀 안타깝다. 왜냐면 돈 앞에 장사 없다. 장사. 돈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거대한 기득권의 세력의 힘이 아직까지는 존재하는 거고요. 그냥 뭐 필요하시다면 세워 쓰세요. 네. 갔다가. 예, 저도 언제든지 플라워 오빠가 불러주시기만 한다고 치면 비록 한 살 형이지만 삼촌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서 모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그 칼 한 번만 빌려주시면 제가 절대 개운하게 쓰고 피 안 묻히고 자를 놈들 다 자른 다음에 곱게 칼집에 넣어서 정말 플라워 오빠한테 돌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주시면 제가 구체적인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칼질이 필요한지 어떻게 찔러야 피가 많이 나고 많이 아픈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는 오빠를 안 만날 거예요. 근데 우리 세호는 부르시면 달려갑니다. 바로 달려갑니다. 그럼요. 예. 명태균이 이준석 부르면 달려갔던 것처럼 부르시면 바로 달려갑니다. 네. 예. 정말 어느 순간인가 정의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부분 안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사선책으로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치면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최대치로 커질 수 있도록 그분의 입장을 잘 도모해 드려야 되는 게 거래 원칙 아니겠습니까? 판단은 플라워 오빠가 직접 네. 하세요. 이분이 판단력이 없어서. 네, 아무튼 기획력이 좋은 저를 플라워 오빠가 쓰실지 앞으로 특검 수사단에 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무부수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칼질 한번 하는데 동참해보고 싶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은 것 같네요. 나 하나만 더 해도 돼요? 꼭 숟가락 얹고 싶은 게 있는데. 저기 미국 대통령만 안 맞추시면 돼요. 네, 저희 그 국회에서 정신건강 관련된 그 법안들과 행정 절차 자체가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들고 나왔죠. 김건희를 위한 일종의 김건희 사업이다. 김건희 사업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얘기 1년 전에 할 때 더불어 약간 또라이 취급을 많이 했었죠. 네. 어디 갔어요, 이 중요한 내용은? 넣어놨는데. 텔레그램에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네. 지금 김건희 정신건강 케어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벌써 1조 원으로 지금 추산이 될 정도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진짜 김건희 게이트인데, 진짜 이맘때라고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다방면으로 광고를 때리고 있어요. 퀴즈 맞추기 광고도 내가 씨발 욕하면서 그 퀴즈 맞춰서 푼돈 7원, 8원 얻거든요. 예. 처음에 이 정권 생겨서 이상한 그
그 종교 집단들 무슨 세계 불교 대종정 이거 등장할 때부터 송 작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게 나중에 이 심리지원 사업이랑 연결돼 갖고 이걸 진행할 거라고 했는데 이거를 2년 지나서 지금 비로소 민주당이 김건희 게이트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 작가 주장했던 건 뭐죠? 게시금 금지법이었죠. 게시금 금지법의 내년 예산이 9,100억 원에서 또 1조 원 가까운 돈을 편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껏 식용으로 쓰던 개들을 살려내갖고 개들을 어디 집단 사육장을 만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키우는 비용으로 1년에 1조 원을 쓰시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김건희 사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 말씀드렸죠? 보훈 관련한 사업들. 어려운 사람들이나 국가유공자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업도 김건희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북한 관련한 통일 관련한 사업도 김건희가 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이 촉이 지금 마저 떨어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나 어떤 정치권 언론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 작가가 하는 얘기가 물론 100% 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전혀 실없는 상상이나 허구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오늘 들었던 어느 방송에도 없는 명태균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한동훈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지금의 국감에서의 내용들에 대한 재해석에 대해서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마음에 품고 계셔야 앞으로 밝혀질 깜짝 놀랄 이 처절한 진실이 조금 더 완화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